예,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당시에 출동했던 헬리콥터가 불난데 부채질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로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에 올려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글쎄요,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당시에 헬기 바람이 불을 더 키웠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통 고층 건물 화재에 헬기가 투입이 되죠. 예, 그럼 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고가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해명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와 고층 건물 화재 시에 소방 헬기를 활용한 구조와 진화, 이거는 소방 대응 활동의 기본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요.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화재 안전 가이드를 봐도 화재가 났을 때 고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낸 논문을 살펴봐도요. 초고층 화재 시에 헬기를 이용해 접근하는 게 효과적인 화재 진압 전술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번 화재에서도 헬기가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뭐 헬기의 바람은 굉장히 강하죠. 예. 세기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겨울철 화재가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게 메말라 있으니까 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강한 헬기에서 밑으로 강하게 내려가는 바람을 하향풍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우리 해경의 헬기가 이 헬기의 하향풍으로 진압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요, 저 뒤에 이제 철판까지 떨어져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큰 배의 방향을요, 헬기의 바람으로 하향풍으로 바꿔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예. 저 헬기의 하향풍이요, 기종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냐, 저 경우에는 초속 30m, 그러니까 중형 태풍 정도의 강한 바람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우리의 국민 안전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요, 이 바람과 관련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LA 같은 큰 도시에서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요, 연기를 날리거나 그리고 또 불꽃에 부채질을 할 수 있으니 헬리콥터는 화재 건물에서 500피트, 그러니까 152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 152m. 그날 주말에 화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저희가 화면 같은 것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헬기 하향풍이 화재를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타당한 것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우리도 있는지 국민안전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그 답변 내용 들어보시죠. 예.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요? 그렇지 않던데요. 예. 화재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이 헬기 자체의 안전을 위한 규정 같은 거는 있지만 헬기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화재에 덜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관련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없다는 건지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찾아본 이후에 대답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찾지 못한 게 확실한 그런가요? 상황입니다. 그럼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 역시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화재에서 헬기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구조 작업을 진행했던 경기재난안전본부로부터 이제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조그맣게 헬기가 떠 있죠. 예. 약 100에서 한 150m 떨어진 상공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화면상으로 보면은 저렇게 검게 피어오르던 연기가 헬기 밑에서는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이 또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특히 현장에 있던 저희 촬영 기자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본 화면에서는 육안으로 보면 일단 한 150m는 충분히 돼 보이긴 하는데 예. 저 화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보다 더 낮게 내려갔을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까요? 다른 화면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예. 직접 구조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검은 연기가 매캐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 높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의 분석이 나오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연기가 밑으로 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화염을 확대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불도 효과가 일어나는 곳에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판넬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 헬기 조정하는 이 구조대원들도 사람을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위험을 좀 감수하고라도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예. 당장 밑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 뭐 접근해서 구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근데 이게 참 결론 내리긴 어려운 문제긴 한데 헬기가 화재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100%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악영향을 끼쳤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면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예.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할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 더 분석 기다려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도 구조대원들이 분명히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로 4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고층 화재에서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 만큼 미비한 규정은 이참에 정확히 좀 마련을 하고요. 또 헬기와 화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좀 내놔야지 더 이상의 논란 키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미국 LA의 기준이 152m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 본 화면, 예. 물론 그 지금 실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거리는 우리도 적어도 저희가 쭉 봤던 화면에서는 유지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